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경영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4개월간 해외를 찾은 태국인 여행객의 평균 지출액은 1인당 3,130바트였다고 합니다. 4개월간 태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한 국가는 캄보디아 58만 명, 일본 36만 명, 베트남 19만 명, 싱가포르 16만 명, 한국 15만 명 순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식품회사는 우주인에게 치킨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사의 엄격한 우주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수자원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기 초반 비가 적게 내리면서 짜오프라야강 상류의 저수 용량이 5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농민들에게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작물을 재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부터 8월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릴 것으로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부터 12월에도 엘니뇨로 인해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시는 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사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품 양속에 저촉되는 지나친 노출 복장 등의 착용은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까오클라이당에서는 6월 24일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산우 부총리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32년 6월 24일은 태국에서 절대왕정이 붕괴되고 헌법을 제정한 민주혁명을 기념하는 날로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과거 군부 정권에서 국경일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방콕 시내 도심에 위치한 벤짜키티 공원의 관리 권한이 방콕시로 이관됩니다. 태국 전매공사 공장 부지였던 이곳은 지난 1997년 5월 당시 내각의 결의로 공원으로 조성이 결정되었었습니다. 공원은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태국인과 외국인 여행객이 찾는 도심 속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7월 28일 방콕을 출발해 아유타야를 다녀오는 증기기관차의 티켓 판매가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별 열차는 8시 10분 방콕 후알람퐁역을 출발해 10시 20분 아유타야역에 도착하며 오후 4시 40분 출발해 오후 6시 55분 방콕으로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선풍기 객차는 1인 299밭, 에어컨 객차는 799밭인데 7월 28일은 현 국왕의 생일입니다. 삐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1인당 150밭에서 300밭의 입국세 징수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집의 영업시간을 새벽 4시로 연장하면 최소 관광객이 500만 명 더 증가하고 관광 수입이 6조 2,500억 바트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의 운임이 7월 3일부터 징수를 시작합니다. 당국은 구간에 따라 15밭부터 45밭 사이의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보건부는 당국이 압수한 32톤 이상의 마약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된 마약은 총 32,427kg, 일매 가격으로는 214억 1,900만 바 상당으로 1200도의 고온의 오염정화 필터를 사용해 환경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부는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에도 힘쓰고 있는데 올해는 13만 2,602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시는 짜런꾸룽 도로변에 전신주에 가설된 통신선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다발하고 있어 당국이 지속적으로 통신선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치앙마이의 거대 지진 단층이 발견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태국 가짜뉴스 방지센터가 확인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 지진 단층이 지나는 두 지점이 위험하다고 설명되어 있었는데 메온과 메아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타 단층이라고 명명된 이 단층은 도이사켓과 상깜팽, 메린과 메탱, 치앙다오와 메타,
남푼 지방과 치앙마이의 많은 지역을 통과해 치앙라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21일 치앙마이 프라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규모는 5.2였으며 2006년 12월 13일 메림에서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이사케 지역에서 규모 4.1이 발생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언제든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수라쳇 부청장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서 1000만 명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문 기록의 취급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을 무죄 판결 뒤에도 보관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는 1307만 9324명의 지문이 보관되어 있는데 개정 법률로 남게 되는 것은 370만 8359명의 지문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태국 내무부는 방콕 쫌통구에 위치한 가라오케를 압수수색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6세와 17세 소녀를 보호 조치했습니다. 당국이 수색할 당시 업소 내에는 13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었는데 가라오케 운영자는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관할 경찰서에도 책임을 물어 4명의 경찰서 간부를 인사이동 조치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열차를 향해 어린이들이 돌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방콕 람카맹역 인근을 지나던 여객열차 안에서 촬영되었는데 글 게시자는 당국에 해당 어린이들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부모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호텔에서 메이드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도로 떠났던 30대 태국인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3개월간 월 6에서 7만 바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6월 4일 인도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여성들을 감금한 인도 남성들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남부그라비 피피섬 앞바다에서 머리와 손이 절단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5일 전 숨진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층사오 무앙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2대에 탄 4명의 10대들이 서로에게 사제폭탄을 던지다가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14세와 16세 청소년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16세와 17세 소년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상태가 심각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타부리 경찰은 무앙 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급습해 도박을 하고 있던 49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도구와 도박 자금 48,646밭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마약 통제국과 세관은 해외로 운송될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라차부리 지방의 주택을 급습했습니다. 주택 안에서 7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960kg의 마약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36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36세 남성을 논타부리 방부 아통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에게는 통행료의 10배인 총 11만 8,8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민국은 대만에서 사기를 치고 2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이고 있던 64세와 57세 대만인 부부를 방나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가짜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4,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연 2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미화 1억 4천만 달러를 받아 사치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후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도주해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지난 2018년 태국에 입국 후 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최근 집중 단속으로 764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도운 15명의 태국인도 함께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변호사법에는 여성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는 치마를 입도록 복장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 변호사들도 변론 시 치마나 바지를 자유롭게 입도록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매팅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28세 남성을 전기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3곳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급습했는데 건물 안에는 암호화폐 채굴 장비가 쉴 새 없이 전기를 빨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넘게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몰래 전신주에서 전기를 끌어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었는데 수사 끝에 이 남성을 체포하게 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우따르딘 무앙 지역 외곽의 도로변에 설치된 변압기가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압기는 높이 12m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무게가 3톤이나 나갔지만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3만 바트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며 현재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사이버 수사대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9억 바트 이상을 사취한 31세와 25세 중국인 부부를 방콕 사톤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였는데 사취한 돈으로 사톤 콘도를 1억 2,800만 바트에 구입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뭇브라칸과 총보리 지방에도 6천에서 8천만 바트의 고급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 피해자들 중에는 태국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